집값이 하락했던 시점, 그 시점의 가격 추이를 알고 아파트 상승률을 대입해 가면서 기름 8단지 아파트의 펀더멘탈은 굉장히 좋은 아파트다. 만약에 시세가 비슷하다라고 할 경우 그 이후에는 전세를 비교해야만 합니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7208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대표님 영상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봉제공장을 창신동에서 운영해서 가까운 쪽 보다가 금액이 안 돼서 기름 8단지 매수했었는데 신당동 레미안으로 이동하는 건 어떨까요? 30평대로요. 가격이 별 차이가 없어서요. 더 좋은 아파트 추천은 따로 상담받아야 하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구에 위치하고 있는 신당동 레미안 하이베르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계획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갈아타기 매수 반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뒤에 판소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름 뉴타운 8단지 아파트를 보게 되면 기름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기름 뉴타운 아파트라고 보셔야 되고 2010년식 1500세대 정도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기름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상왕십역과 신당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신당 레미안 하이베르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계획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뭐 주변에는 행당동도 위치하고 있고 또 청구역, 신당역 굉장히 좋은 입지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2011년식이고 약 700여 세대 정도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이렇게 지역적 입지로 본다면 당연히 기름동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게 더 이상적인 상황이지만 저는 기름 8단지가 더 좋은 아파트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갈아타기 반대 의견을 드린 겁니다. 다만 다시 한번 대면 상담 받으셔서 적절한 아파트 추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뒤에 판소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중구 신당 레미안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계획하신다라고 하셨고 성북구 기름 8단지 아파트를 비교해 봤을 때 저는 기름 8단지가 더 좋은 아파트라고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갈아타는 걸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자, 지역적 입지로 우리가 본다면 당연히 이 중구가 성북구보다 더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중구 쪽으로 가는 게 당연히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저번 시간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 아파트의 펀더멘탈 가격대를 알고 서로 매매와 전세 가격을 비교해 가면서 그 추이를 한번 살펴봐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었죠. 자, 우선적으로 현재 시세를 한번 보게 되면 현재 시세 요 신당 레미안 하이베르 아파트의 매매 시세가 11억 중반 정도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전세 가격을 보게 되면 전세 가격이 약 6억 중반 정도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 기름 8단지 아파트의 현재 시세를 보게 되면 기름 8단지도 마찬가지 현재 매매 시세가 약 10억 중반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은 비슷한 금액인 6억 중반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세를 보게 되면 현재 시세, 전세는 비슷하지만 매매 시세가 어디가 더 높습니까? 신당 레미안 하이베르가 더 높죠. 그리고 지역적 입지로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중구가 더 좋은 입지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수요는 아마도 기름 8단지에서 신당 쪽으로 갈아타기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일 겁니다. 자, 근데 현재 시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해 드렸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대세 상승장에 집값이 하락했던 시점, 그 시점의 가격 추이를 알고 아파트 상승률을 대입해 가면서 평균적인 예상 정고점을 산출해야만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해드렸기 때문에 못 보신 분들은 제가 댓글에다가 달아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예상 정고점을 비교해 봤을 때 매매와 전세 가격의 차이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매매 시세 같은 경우에는 예상 정고점 약 14억 중반 정도가 나와야 정상적인 아파트였다. 그리고 전세 가격도
전세 가격이 하락했던 2019년 상반기 그리고 임대차 3법이 나오기 이전 그 전세 가격의 또 상승률을 또 우리가 대입해 본다면 물가 상승률이 2%씩 상승하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보다 전세 가격 상승률이 높습니다. 전세 가격 상승률은 서울 아파트 기준에서 약 7% 정도 대입을 하고 최저 못해도 한 5% 중후반 정도까지는 대입을 해줘야만 합니다. 자, 대입을 해봤을 때 이 아파트의 정상적 전세 시세는 얼마 정도 되냐? 약 7억 8천 요 정도 가격까지 상승돼 있었어야만 한다. 자, 그리고 예상 정보점의 기름 8단지 아파트의 매매 시세는 약 13억 중반 정도까지 상승했었어야 할 아파트였고 전세 가격은 똑같이 6억 중반까지 상승했었어야 할 아파트였다. 자, 그렇다면 예상 정보점을 보게 되면 현재 시세보다 훨씬 더 높죠? 그죠? 그리고 또 현재 시세보다 예상 정보점이 훨씬 더 높죠. 자, 이걸 봤을 때 당연히 중구 신당 레미안 하이베르 아파트가 기름 8단지보다 기본적인 펀더멘탈의 추세로 봤을 때 이 아파트가 원래 좋은 아파트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상 정보점은 이 아파트에 원래 요 정도까지 상승했었어야 할 아파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인 펀더멘탈 가격 추이를 알려면 실제 정보점을 비교를 해서 대입을 해봐야만 합니다. 자, 실제 정보점은 얼마까지 상승되어 있냐? 자, 매매 14억 중반이 예상 정보점인데 12억 중반까지밖에 상승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을 보게 되면 전세 가격은 약 8억 7천이 실제 전고점입니다. 자, 그걸 봤을 때 우리 기름 8단지 아파트의 실제 정보점을 보게 되면 이 아파트 실제 정보점 매매 시세가 약 14억 정도까지 상승했다. 그리고 전세 가격은 10억 중반 찍힌 전세 시세가 딱 한 건이 있는데 그거는 가짜 상승입니다. 자, 이 아파트에 가장 많이 거래가 됐던 금액대가 7억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7억 7천이 이 아파트의 실제 정고점이라고 지칭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정고점을 비교해 봤을 때 원래 정상적으로는 14억 중반까지 상승했었어야 할 아파트인데 올라가지 못했던 거죠. 약 2억 정도 하위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에 반면에 전세 가격은 높게 산정이 되었죠. 따라서 이 아파트의 펀더멘탈은 약한 아파트다 이렇게 우리가 지칭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예상 정고점 대비해서 실제 정고점의 기름 8단지 아파트는 매매 시세도 높아졌고 그리고 전세 가격도 높게 정고점이 찍혀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봤을 때 우리는 기름 8단지 아파트의 펀더멘탈은 굉장히 좋은 아파트다라고 비교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상대적 가치로 비교를 해본다면 서열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정고점 12억 중반과 14억을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 가치로 기름 8단지보다 매매 시세는 약하고 반대로 전세 가격은 8억 7천, 7억 7천 전세 가격은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에 반면에 기름 8단지 아파트의 매매 시세는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신당 레미안 하이베르 아파트보다 14억 12억 5천 매매 시세가 더 높게 형성되어 있고 전세 가격은 7억 7천, 8억 7천 전세 가격은 더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자, 이 기조로 봤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서열 분석이 있었을 땐 전세보다는 매매를 우선적으로 먼저 비교해보고 만약에 시세가 비슷하다라고 할 경우 그 이후에는 전세를 비교해야만 합니다. 왜 매매를 먼저 우선적으로 비교를 해야만 하냐? 매매와 전세 수요가 이동하는 데 있어서 가치 분석을 하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선 매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왜 수요층들이 집을 전세로 가지 않고 매매로 이동을 할까요? 실사용의 가치도 있지만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전세로 이동하는 수요층들은 수익성은 없고 오로지 실사용의 가치만 있기 때문에 전세로 이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집을 사는 목적 자체가 우선적으로 주거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집을 나중에 처분할 때 자산 손실이 나면 매매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뭔가 수익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모든 전 재산의 자본을 통해서 매매로 접근하는 거죠. 만약에 추후에 매각할 때 자산 손실이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매매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임차로 해서 실사용의 가치만 높여서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크겠죠. 자, 이걸 비교해 봤을 때 매매와 전세, 우리 신당 레미안 하이베르 아파트는 전세는 높지만 매매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이 집의 전세로 실사용의 가치는 굉장히 높은 반면에 향후에 처분할 때 수익성은 없어 보인다라고 판단하는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격에 여태까지 반영이 되어 왔던 겁니다. 그에 반면에 기름 8단지 아파트는 매매 시세가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고 전세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매매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수익성, 실사용의 가치도 높은 상황에서 나중에 수익성의 기대도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층들이 기름 8단지 아파트에 이 가격을 주면서 매매로 접근을 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본다면 지역적 입지를 봤을 땐 중구가 성북구보다 더 좋은 입지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개별적 아파트를 분석해 봤을 때는 기름 8단지가 더 좋은 아파트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전세 전고점이 7억 7천에 지금 현재 시세가 6억 중반입니다. 따라서 전세로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전세 가격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전고점 대비 상당 부분 전세 시세가 많이 올라와 있다. 이 얘기는 결국엔 실사용의 가치도 굉장히 높은 아파트다. 그에 반면에 전고점 8억 7천이었던 레미안 하이베르는 시세가 6억 중반입니다. 그만큼 전고점 대비 시세가 낮다는 얘기는 지금 실사용에 있어서 8억 7천을 주면서까지 이 지역, 이 아파트에 내가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예전보다 많이 감소되고 있다. 그래서 지역적 그리고 아파트를 비교해 봤을 때 당연히 우리 중구 신당 레미안 아파트가 더 좋은 아파트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실제 지역적 입지가 아닌 우리 서열 분석에 있어 매매와 전세 가격의 추이를 봤을 땐 기름 8단지가 더 좋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좋은 아파트를 처분하고 신당 레미안 아파트로 갈아타는 건 반대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 아파트보다 더 좋은 아파트를 선점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대면 상담 받으셔서 적절한 전략과 계획 세우셨으면 합니다.